자, 이제 전기기사, 전기산업기사를 위한 전기기기 강의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직류기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직류기. 자, 직류 발전기와 이제 직류 전동기가 있죠. 그래서 직류 발전기는 전기를 만들어내는 거죠. 전기를 만들어내는데 기계적인 어떤 에너지를 전기적인 에너지로 바꿔주는 기계를 우리가 직류 발전기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뭐 기계적인 에너지 뭡니까? 수력, 풍력, 그렇죠? 또 원자력을 이용한 또 뭐 증기의 힘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터빈을 돌리는 거죠. 수차를 돌리고 그렇게 해서 전기를 만들어내는 것이 발전기고요. 그 다음에 전동기는 전기적인 에너지, 즉 우리가 콘센트에다 플러그를 꽂아가지고 거기에서 기계적인 에너지, 그렇죠?를 만들어내는 운동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것을 전동기다. 우리가 보통 모터다 이렇게 얘기하죠. 직류 전동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데요. 이 직류기 자체가 어떤 출제되는 문제의 수는 많지는 않아요. 하지만 앞으로 우리가 뭐 동기기니 뭐 유도기니 또 이런 것들을 공부하기 위한 기본적인 용어가 여기에 싹 들어있기 때문에 아주 중요하다 이렇게 여러분들 보셔야 되고요. 이 전기기기는 사실상 용어와의 싸움이다 이렇게 여러분들 보셔야 돼요. 용어가 잘 갖춰져 있는 분들은, 그러니까 여기에서 특히 직류기에서 용어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하게 되는데 그래서 아주 중요하게 여러분들이 다루셔야 되고요. 이 부분이 탄탄하신 분들은 뒤에 가면 아주 편안하게 할 수 있는데 여기가 잘 안 돼 있는 분들은 뒤에 아무리 많은 시간을 투자해도 뭔가 개념이 잘 안 잡힌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자, 천천히 한번 살펴봅시다. 먼저 발전기는 지금 이거죠. 이거 여기에서 우리 이 전기자 이렇게 권선을 감아 놓은 이런 쇠붙이 안에 또는 뭐 이렇게 밖에 아무튼 이렇게 생긴 자석을 우리가 돌려주게 되면, 그렇죠, 여기에서 이런 기전력이 발생하고 바로 이렇게 부하라고 하죠. 전기를 소비해서 일을 하는 부분, 뭐 전구면 전구, 그렇죠, 모터면 모터, 이런 것들에게 우리가 전력을 공급하고요. 또 여기에서 전력이 공급된,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여기에서 플러그를 꽂아서 전력을 공급받아주면 여기에서 이렇게 역으로 얘가 회전을 하면서 만들어지는 것이 사실상 발전기와 전동기의 원리예요. 그런데 구조가 사실은 똑같다는 거지. 이렇게 생긴 것을 얘를 돌리면 여기에서는 전기가 만들어지고, 만들어진 전기를 이용해서 이렇게 꽂아주면 여기에서는 얘가 전동기가 되는 구조가 동일한 구조를 갖고 있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죠. 이거지.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예를 들어서 풍력 발전 생각해 봅시다. 얘를 돌려가지고 이렇게 자석을 돌리게 되면 여기에서 바로 기전력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만들어진 기전력을 가져다가 여기다 연결해 주면 이쪽으로 이제 그러면 또 전기가 이렇게 공급이 돼서 예를 들어 선풍기 같은 게 있다. 그러면 얘를 돌려주게 된다 그 얘기죠. 이게 발전기고 이게 전동기가 된다 그 얘기죠. 선풍기 속에 전동기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발전기와 전동기의 구조가 사실은 같고 얘를 돌려주면 전기가, 또 전기를 공급해주면 얘가 돌아가는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이 이 직류기, 발전기와 전동기의 특별한 성질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상 이 선풍기 속에 역시 이런 자석이 돌아간다 이렇게 봐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앞에서 뭐 회로 이론이나 또 자기학에서 살펴봤지만요, 또 여기에서도 새롭게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종이가 이렇게 있을 때요, 종이를 이렇게 뚫고 우리가 전선을 달아가지고 전선에 이런 방향으로 전류를 흘렀을 때, 그렇죠? 위에서 바라봤다고 하면 여기에서는 이런 자장이 만들어지죠. 자개가 만들어지게 되고요. 그것을 우리가 여러 가지 방법에 의해서 표현하기 위해서 전류의 방향, 자장의 방향 이런 것들을 나타내 주기 위해서 이렇게 밑에서부터 위로 솟아나오는 그런 것을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표현해 줄 거냐면, 이 나사를 이렇게 위에서 바라봤을 때 여기가 이렇게 뾰족한 점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이걸 나타내서 우리가 점, 뭐 도트 또는 다트 이렇게 얘를 나타내 주겠다는 거죠. 그러면 굳이 이런 화살표를 설치해 주지 않아도
바로 아래서부터 얘가 전류가 얘를 뚫고 올라온다라고 우리가 앞으로 받아들이고 표현해 주자 그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 도트는 종이가 있다라고 했을 때 종이의 뒷면에서 앞면으로 전류가 흐르는 그런 상태를 표시해 주는 기호로 도트, 즉 솟아나는 상태를 표현해 주겠다 그 얘기고요. 자, 이번에는 이렇게 전류가 그러면 이 종이를 뚫고 여기를 뚫고 이렇게 갈 수도 있겠죠. 종이를 뚫고 이렇게 전류가 흘러 내려갈 수도 있겠지. 이걸 표현해 주는 방법은 역시 이 나사를 한번 뒤집어 보자고요. 나사를 한번 뒤집어 보면 이렇게 우리가 십자나사 이렇게 생겼죠. 그래서 이 모양을 따서 이렇게 생기면 어떻게 나사가 저 안쪽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도 이 나사 모양의 이 십자 모양 크로스라고 표현하고, 그렇죠. 이렇게 표현해 주면 전류가 이 위에서 이 종이 속으로, 그래서 아래로 이렇게 들어가는 모양으로 나타내 주겠다 그 얘기지. 그래서 크로스 그러면 종이 앞면에서 뒷면으로 전류가 흘러 들어가는 상태를 표시해 준 것을 이렇게 크로스로 표현하고 안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나타내 주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앙페르의 오른나사 법칙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요. 자, 역시 전류가 이렇게 종이를 뚫고 이렇게 올라올 때, 그렇죠? 얘를 도트로 이렇게 표현해줘야 이 부분으로 해서 지금 위로 올라오는구나 이렇게 나타내 줄 거고, 그렇다면 전류가 흐르게 되면 이 주변에는 바로 자개가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자장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 방향으로 되는지 이 방향으로 되는지를 우리가 나타내 보자. 그것을 어떻게 결정하고 표현해 볼 것인가를 바로 이 앙페르의 나사와 오른손을 이용했다. 그래서 오른나사 법칙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우리가 이렇게 생긴 나사를 여러분들 뭐 드라이버로 이렇게 돌려버리면 나사가 위로 이 방향으로 이렇게 올라가죠. 즉 나사가 이렇게 어떤 벽이나 이런 데에 박히는 형태로 들어가는 모양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렇죠? 또 우리가 어떤 전류가 이렇게 이 방향으로, 그렇죠? 이 방향으로 지금 흐른다고 했을 때 흐르는 방향을 향해서 엄지손가락을 대고요. 또 걔를 이렇게 움켜쥐듯이 손을 쥐게 되면 이 녀석 엄지가 향하는 방향이 바로 전류의 방향을 나타내주고, 그렇게 되면 나머지 네 손가락이 움켜쥔 이 방향으로 바로 자개의 방향이 만들어질 것이다를 표현할 수 있다 그 얘기라고요.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전류가 이렇게 흐르게 되면 자개의 방향은 이 방향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화살표 이 방향으로 만들어진다는 거죠. 화살표가 이 방향으로 만들어지는 자개의 방향으로 우리가 약속하고 정의하자 그 얘기죠. 그리고 역시 이렇게 돌려주면 나사가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이런 형태를 생각하면서 전류가 흐르는 방향에 따라서 자개의 방향이 어떻게 결정될 것인지를 나타내 준 것이 바로 이 앙페르의 오른나사 법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나타내 보면 이제 아무 말 없이 자 이런 뭐 동그라미에다가 크로스로 이렇게 표현하고 거기에 I 전류가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바로 전류가 이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지금 크로스, 그쵸? 종이가 앞면에서 뒷면으로 전류가 속으로 쏙 들어가는 거죠. 여기에서 속으로 쏙 들어가서 밑으로 내려가는 형태를 나타내 준다. 이렇게 봤을 때 나사를 여러분들 크로스, 요 녀석 드라이버로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돌리게 되면 이 방향으로 돌리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들어가죠. 그래서 이 돌리는 방향으로 역시 자개가 만들어진다. 이렇게도 볼 수 있다는 거지. 또 도트는 점으로 표현하면 사실상 위로 올라오는 거죠. 전류가 우리를 향해서 이 모니터 쪽으로 여러분들 모니터 쪽으로 올라오는 거죠. 그럴 때 역시 자개의 방향은 이 방향으로, 여러분 저쪽에서 이 방향으로 돌릴 때 우리 쪽으로 올라오게 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종이의 뒷면에서 앞면으로 전류가 흐르는 상태를 나타내는 것을 이렇게 도트 이렇게 표시하자는 거죠. 지금 여기에 어떤, 그렇죠? 금속을 두고 거기에다가 이렇게 전선을 감아서 전류를 이 방향으로 흘려 주었네요. 이때에도 바로 전류의 흐름에 따라서 오른나사 법칙에 의해서 자개의 방향을 알 수 있게 되는데, 자, 이 방향으로 전류를 흘렸을 때 어떻게 할 거냐면요. 자, 전류가 흐르는, 그쵸? 이 방향들 있죠. 안쪽, 이렇게. 이 안쪽에서 저쪽 바깥쪽으로 이렇게 전류가 흐를 때 바로 그 방향으로 이 오른손을 이용해서
이 부분, 그쵸? 이 금속 부분을 움켜쥐자 그 얘기라고요. 손가락이 역시 그 방향을 향하도록 움켜주게 되면 오른손으로 얘를 이렇게 움켜주면 엄지손가락은 이 방향으로 만들어지게 되죠. 그래서 이 방향이 바로 자개의 방향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게 되고, 우리가 자개의 방향은 뭡니까? N극에서 나와서 S극을 통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오호, 이 방향에서 자개가 만들어진다 라는 것은 이쪽을 우리가 N극, S극이다 이렇게 나타내 줄 수 있다 그 얘기죠. 아하, 이게 오른손을 이용해서 전류의 흐름에 따른 자개의 방향 N극, S극을 구별할 수 있게 된다 그 얘기죠. 자, 이 상황을 봅시다. 전류가 지금 이렇게 흐르고 있어요. 이렇게 여기로 들어가서 이렇게 흐르면 전류가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저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이렇게 전류가 흐르기 때문에 역시 오른손을 써야 됩니다. 오른손으로 얘를 한번 이 흐르는 방향, 그쵸?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이렇게 흐르는 방향으로 이렇게 나머지 네 손가락을 움켜쥐게 되면, 자, 엄지손가락의 방향은 여기죠. 그래서 이 방향으로 오, 자개가 만들어지고, 자개의 방향은 이거고, 또 이 방향으로 우리가 자개가 나오게 된다 그러면 그 부분을 N극, 맞은편을 S극 이렇게 방향을 또 알아볼 수 있는 것이 앙페르의 오른나사 법칙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자, 이제 전자력의 개념으로 한번 가보면요, 여기에서 전자력은 전기와 자기가 갖는 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어떤 상황을 한번 우리가 만들어 보냐면요, 지금 N극과 S극을 가진 이렇게 자석을 두 개를 놨어요. 물론 저쪽에는 당연히 저쪽에는 지금 S극이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 잘라야 되는 부분만 얘기한 거고, 이쪽은 당연히 이쪽에도 N극이 있는 거죠. 그럴 때 지금 이 자기장 안에다가 어떤 이런 금속 도체를 놓고 전류를 한번 여기에 흘려줘 봤어요. 지금 요거, 그쵸? 요것은 바로 자속의 방향, 자개의 방향을 나타낸 화살표고요. N극에서 S극으로 가니까 이런 자기장 안에다가 도체를 놓고 여기다 그냥 전류를 한번 흘려줘 봤더니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얘가 오, 이렇게 스스로 붕 뜬다는 거죠. 올라가 버려요. 올라간다는 건 뭡니까? 얘가 힘을 받는다는 얘기죠. 힘을 받지 않으면 어떻게 얘가 올라갑니까? 뭔가의 힘에 의해서 힘을 받게 되니까, 자기장 안에다가 도체를 놓고 전류를 흘려주게 되면 도체가 받는 힘을 우리가 전자력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여기에서도 방향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발전기라든가 전동기, 방향에 의해서 전류의 방향, 또 전류의 방향에 의해서 전동기계, 모터가 어느 방향으로 회전하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이 방향이 굉장히 중요하고, 바로 여기에서는 역시 지금 이 힘과 자속 전류의 방향을 나타낸 것을 이렇게 지금 왼손을 썼죠. 이것은 그렇죠? 그래서 F는 힘, force를 나타내는 F를 쓰고요. B는 우리가 자속 밀도를 B로 썼었죠. 그래서 I를 자속 이렇게 얘기해서 보통 FBI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 많이 익숙하기 때문에, 그래서 FBI로 나타내보자 지금 그 얘기라고요. 그래서 위가 엄지가 F, 검지가 B, 그 다음에 중지죠. 중지를 I라고 했을 때 이렇게 하게 되면, 자, 전류의 방향이 지금 이 방향이죠. 지금 이 방향을 나타내는 것이 지금 전류의 방향, 그리고 여기 아까 화살표에서, 그렇죠? 이쪽이 자속의 방향. 그렇게 되면 힘은 엄지, 이 윗방향으로 얘가 힘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법칙이 바로 이건 플레밍의 왼손 법칙이다. 뭐 본 적이 있으시죠? 회로이론이나 우리 전자기학에서 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어디에 적용하느냐, 이 왼손 법칙은 전동기에 적용한다는 거. 이렇게 전류와 자속의 방향을 알게 되면 힘을 이 방향으로 받는구나를 알려주는 전동기에 적용하는 법칙이다. 왼손 법칙은 전동기에 적용한다. 그래서 이 말을 쓰기로 했었죠. 그치? 자, 보신 적 있죠? 우발좌전. 오른손은 발전기, 왼손은 전동기. 그래서 프레밍의 왼손 법칙은 전동기에 적용하는 법칙이다. 그리고 오른손은 발전기에 적용하는 법칙이다. 이걸 좀 기억하자는 거죠. 마찬가지로 어떤 도체를 두고 이번에는 힘을 가했어요. 여기다가 이 도체를 이렇게 움직여 봤어. 자속 안에서 이렇게 움직여 봤을 때가 여기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바로 전류가 발생하더라는 거죠. 오호, 이게 바로 전자유도라고 그랬죠. 전자유도. 도체에다가 힘을 줘버리면 역으로 이제 전류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때의 힘과, 그렇죠? 자속과
전류의 방향 역시 오른손을 이용해서 나타내고 FBI 똑같네요. 그렇죠? 그래서 전류의 방향이 이 방향이면 여기 중지, 그 다음에 여기 자속의 방향이 이 방향이죠. 화살표 B, 그 다음에 F는 힘, 이렇게 되면서 플레밍의 얘는 오른손을 이용한 법칙이다. 그래서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이고요. 얘가 갖고 있는 것은 바로 발전기에 적용하는 원리가 된다. 그 얘기라고요. 왼손은 전동기, 오른손은 발전기.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 이 FBI 뭐 기억만 하면 되고요. 계속 기억해야 될 것이 우발 좌전. 그렇죠? 오른손은 발전기, 왼손은 전동기. 우발 좌전, 우발 좌전. 이렇게 기억을 해둬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직류 발전기를 이제 본격적으로 살펴보는데요. 발전기는 뭐라고요? 발전기는 기계적인 에너지를, 그렇죠? 운동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바꿔주는 그런 기기를 우리가 발전기다. 이렇게 얘기하겠다는 거죠. 오호. 자, 발전기를 한번 이렇게 그려봤습니다. 자석을 이렇게 두고요. 여기에다 금속을 이렇게 달아놓은 상태에서 오호, 여기에다가 일종의 풍력 발전을 한번 해보자는 거죠. 여기에 이렇게 바람개비를 한번 달아가지고 바람을 한번 이렇게 바람으로 이 바람개비를 한번 돌려봤어요. 그리고 여기 금속에다가 얘를 돌려주면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여기에서 바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발전이 이루어지는 거죠. 발전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죠. 오호, 자, 그렇죠. 돌리니까 발전이 이루어지죠. 그래서 자, 여기에서의 중요한 이제 발전의 요소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요. 바로 이 기구들이 여기에 있는 것을 우리가 자석 있죠. 이것을 필드 마그넷, 그래서 계자 이렇게 부르고요. 그 다음에 이 계자, 자석 속에서 우리가 어떤 도체를 두어서 얘를 돌려야 되겠죠. 스스로 돌아가지는 않고 어떤 뭐 풍력이라든가 수력, 원자력에 의한 타워비의 힘, 이런 것들에 의해서 이 도체를 돌렸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여기에서 전류가 흐르게 되고 이렇게 부하를 우리가 일을 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전기자라고 얘기하고 아마추어 계자를 필드 마그넷 그러듯이, 그래서 이 도체의 이 부분을 우리가 이걸 하나의 코일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얘를 코일변이라고 하고요. 코일변. 그 다음에 이것도 코일변이 되겠죠. 코일변. 그 다음에 저쪽은 사실상 자석을 얘가 끊어주지 않고 있는 부분이죠. 이 부분. 이 코일변은 자석을 얘가 회전하면서 일종의 끊어준다.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고요. 자석을 끊는다. 이건 코일단이라고 하죠. 코일단은 사실상 이 부분에 의해서 전류가 만들어지진 않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 전기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에 의해서 우리가 이제 직류를 만들어낼 때 쓰는 정류자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 지금 파란색으로 표현되어 있는 이 부분이 이 정류달을 이렇게 살짝 이렇게 압력을 가하면서 누르고 있으면서, 그렇죠? 이 전기를 우리가 전류를 빼내는 브러쉬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직류 발전기에서 우리가 회전하고 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자석이 기본적으로 있어야죠. 계자와 전기자, 이렇게 정류자, 이것을 우리가 직류 발전기에서의 중요한 3요소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3요소, 이 앞에 이름만 따서 정전계네요. 정전계. 호호, 우리 전자기학에서 정전계 단원 이름이 있었죠. 자, 정전계 기억을 합시다. 정류자, 전기자, 계자, 이것이 직류 발전기의 3요소가 되겠다 그 얘기죠. 그래서 여기 이제 계자를 보면 이것은 지금 영구자석으로 이렇게 표현해뒀는데요. 실제로는 이 전자석을 더 많이 쓴다는 얘기죠. 이렇게 철심, 여러 개의 철을 가지고 있는 철심에다가 이렇게 코일을 감은 것을 전류를 이렇게 주게 되면 얘가 전자석이 된다는 거죠. 이렇게 계자는 전자석을 주로 쓰게 된다 그 얘기죠. 그래서 계자에는 이 부분을 계자 철심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것을 계자의 권선, 이렇게 이루어져 있다 그 얘기죠. 그래서 계자를 조금 더 근본적으로 한번 살펴보면요. 이렇게 철심에다가, 그렇죠, 이렇게 전선을 감아서 전류를 흘려준 이것을 계자 권선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거기에 전류를 이렇게 이제 흘려주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얘가 이제 자석이 되는 거죠. 여기에서 바로 5호 자석 파이가 발생하게 되고, 이것을 우리가 계자 자속 또는 주자속이다 이렇게 용어를
붙였다는 거죠. 이 용어 하나하나를 여러분들 잘 기억을 해둬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류를 여기다가 흘려주어서 이 철심에 자속이 발생한 상태, 또 자속을 주는 상태, 이것을 우리가 여자되었다, 여자된 상태다, 여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그때 이 계자 권선에 흐르는 전류를 계자 전류, 그래서 필드 마그넷의 그 F를 따서요 첨자로, 그렇죠? IF 이렇게 쓰겠다는 거죠. 그리고 그때 이 계자 권선 자체가 가지고 있는 저항이 또 있겠죠. 저항이 없을 수 없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계자 저항이다, 계자 권선이 가지고 있는 자체 저항을 계자 권선이다, 계자 저항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적절히 가변 저항을 또 달아서, 가변 저항이죠. 이 저항을 변화시켜서 여기에 적절히 전류의 흐름을 조절할 수 있는, 그걸 우리가 계자 저항기를 이렇게 두기도 한다 그 얘기죠. 그렇게 해서 전압도 조절하고 전류도 조절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이런 용어들 뭐 시험에 딱 나오지는 않지만 계속 이어지는 중요한 용어이기 때문에 용어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돌아가 보면요, 이 계자에는 이제 전자석으로 만들어지게 되고 계자 철심을 이제 권선으로 감은 것이다, 지금 그 얘기죠. 거기에 자 이렇게 생긴 것이 바로 이제 전기자입니다. 전기자. 그리고 또 정류자를 이제 알아봐야 되는데, 여기에서는 이것이 이제 전기자가 되고요, 이 부분에 해당되는 거죠. 전기자 도체. 그래서 이 부분 역시 얘도 뭔가 이렇게 철심으로 이루어져 있네요. 그렇죠? 철심에 이루어져 있고요. 이 부분이 바로 이제 정류자가 돼요. 정류자. 이렇게 이것을 교류가 발생된 것을 이제 직류로 바꿔주는 이 부분이 바로 이제 여기 정류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적당히 얘가 지금 이렇게 압력을 받으면서 이 정류자에 얘가 닿아 있는 거죠. 이 부분을 우리가 브러쉬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브러쉬. 거기를 통해서 전류가 밖으로, 정류된 전류, 즉 직류가 밖으로 나오게 된다 그 얘기죠. 자, 그래서 역시 이 전기자는 이렇게 철심과 그 다음에 정류자 이렇게 이루어져 있고요. 또 이거 브러쉬다 그랬는데, 이 전기자 철심 역시 어떤 재료를 쓰냐면 규소가 사실 좀 적게 들어가 있죠. 적게 들어가 있는 저규소 강판을 쓰게 되는데, 규소 함유량이 1에서 1.4%. 그러니까 사실상 철의 함유량이 거의 뭐 99%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98.6% 이렇게 철의 함유량은 뭐 이 정도 되고요. 규소를 이 정도를 쓴다는 얘기죠. 저규소 강판을 쓰게 되고, 그 다음에 이 전기자에도 역시 권선을 하게 되는데요. 즉 선을 감아두는 거죠. 그래서 소전류를 흐르게 하는 그런 전기자일 때는 둥근 구리선을 쓰겠다는 거죠. 구리가 이렇게 둥근 구리선을 쓰고요. 그 다음에 대전류일 때는 각져 있는, 그렇죠? 각져 있는 이런 구리선을 가지고 선으로 감아주겠다 그 얘기지. 그리고 이 브러쉬는 이 정류자에 적당한 압력으로 얘가 이렇게, 즉 스프링이 달려 있어서 얘가 지금 약간 밀려 있으면서 닿아 있는 거죠. 접촉 압력이라는 게 존재하는데, 얘는 센티미터당 0.15에서 0.25kg per 제곱센티미터죠. 이런 압력으로 이 정류자의 브러쉬가 접촉되어 있는 거죠. 얘가 돌아가더라도 지금 전류는 꺼내야 되니까 접촉이 되어 있어야 된다 그 얘기죠. 그리고 탄소질의 브러쉬는 접촉 저항이 높은 점이 특징이 되고요. 거기에서는 저전류 또 저속기에서 이런 탄소질 브러쉬를 또 쓰게 된다 그 얘기죠. 또 흑연질 브러쉬는 이제 접촉 저항이 비교적 낮은 브러쉬로, 얘는 대전류 고속기에서는 흑연질의 브러쉬를 쓰게 되는구나. 저전류 저속기에서는 탄소질의 브러쉬를 쓰게 된다라고 하는 것도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생긴 이제 얘가 계자죠. 계자 철심 속에 이 전기자를 이제 집어넣는 거죠. 이렇게 집어넣어서, 그렇죠? 얘가 회전하게 되면 이제 전류를 만들어내는 거죠. 발전이 이루어지는데, 여기 정류자를 통해서 이 밖으로 이렇게 전류를 빼내는 거죠. 그래서 이 계자 역시 필드 마그넷, 계자 철심과 계자 철심 이렇게 여러 개로 돼 있죠. 그리고 역시 얘를 전선을 감아 놓은 계자 권선으로 구성이 돼 있고,
전기자 역시 전기자 철심과 또 얘도 역시 전선을 감아놓은 전기자 권선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규소 강판을 쓴다고 그랬죠. 저규소 강판을 쓰는데 이 저규소 강판을 쓰는 이유가 있다는 거죠. 저규소 강판은 히스테리시스 손실을 얘가 감소시켜 준다 그 얘기죠. 이건 우리가 전자기학에서도 살펴봤는데요. 자, 우리가 뭐였습니까? 이렇게 생긴 계자에다가 전류를 흐르게 하면 그렇죠? 자속이 이렇게 증가하는데 뭐 포화가 되죠. 그러다가 전류를 주지 않아도 이렇게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자속을 남겨놓고 떨어져서 그렇죠? 이런 형태로 곡선을 그리면서 나타나는 이걸 우리가 히스테리시스 곡선 얘기했고요. 그때의 이 면적이 히스테리시스 손실 이렇게 얘기했었죠. 그렇지? 이게 바로 열로 발산이 되면서 손실이 발생하는 부분이었는데 그걸 감수하기 위해서 바로 규소 강판을 쓰게 되고요. 그 다음에 성층을 한다는 거죠. 성층은 하나의 이 금속 덩어리를 쓰는 것이 아니라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얇게 잘라진 성층, 슬라이스한 얇게 자른 그런 도체를 가지고 여러 장을 쌓아가지고 쓴다 그 얘기죠. 그때는 와류손을 감소시킨다 그 얘기라. 와류손은 맴돌이 전류손이죠. 맴돌이 전류선. 와류손은 맴돌이 전류, 와류를 그래서 맴돌이 전류손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이 부분 시험에 뭐 상당히 잘 나오기 때문에 자 옛날에 제가 어떤 얘기 한번 있었냐면 이거하고 연관지어서 얘기를 한번 하자면요. 제가 대학생 때 소개팅을 한번 했던 적이 있어요. 소개팅 이름도 안 잊어버리는데 규희라는 학생이 있었어요. 너무나 예쁘게 생겨가지고 제가 야 소개팅 좀 시켜줘 친구한테 막 졸라가지고 하게 됐는데 청와대에서 만나자는 거예요. 제가 대학생 때 1학년 때는 휴대폰도 없고 그 당시 삐삐도 없었어요. 그래서 뭐 그런가 보다 하고 청와대 앞에서 만나기로 해서 청와대로 갔는데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규희가 나타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연락을 합니까? 삐삐도 없고 휴대폰도 없는데. 그래서 허탕을 치고 돌아왔던 적이 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학교 앞에 성화대라고 하는 짜장면집이 있었는데 거기서 보자는 걸 제가 청와대로 잘못 듣고 청와대로 갔던 거예요. 이 규희랑 성화대에서 짜장면을 먹었으면 혹시 잘 사귈 수도 있었을 텐데 안타까웠던 일이 기억납니다. 그리고 나중에 보니까 여기에 그 규희가 있는 거예요. 규희. 그리고 거기에 성화가 또 있고요. 성화. 규희와 성화가 이렇게 있더라고. 그래서 절대로 안 잊어버리죠. 규소광파는 히스테리, 규희, 성층은 와류선, 성화, 그래서 규희, 성화 절대로 안 잊어버립니다. 규소는 히스테리시스, 규희하고 좀 비슷한가요? 규희, 성화 이렇게 기억하면 절대로 이거 틀릴 수 없다 그 얘기라고요. 알겠죠? 그리고 이 히스테리시스선과 와류선을 합해서 또 뭐라고 우리가 부릅니까? 히스테리시스선과 와류손을 합해서 철손이다. 철에서 만들어지는 손실이다. 그랬었죠. 철손, 규희성화. 자, 기억을 해봅시다. 그래서 이 맴돌이 전류는 뭐냐면 이렇게 덩어리로 생긴 큰 금속에다가 우리가 어떤 자석을 이렇게 가하잖아요. 얘가 두꺼우면 두꺼울수록 여기에서 이 맴돌이 전류가 생기면서 손실이 발생한다는 거죠. 맴돌이 전류가 발생해버리면서 자체적으로 열이 발생해버려요. 근데 이렇게 슬라이스 우리가 치즈 이렇게 잘라놓듯이 이렇게 얇게 짧은 것을 여러 장을 쌓아둔 것을 우리가 성층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에다가 이게 똑같은 자석을 이렇게 가해도 여기에서는 이 맴돌이 전류, 와류가 굉장히 적게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면 앞으로 변압기도 마찬가지죠. 변압기도 그렇고 전동기의 계자 또는 전기자 이런 것들을 이렇게 성층을 해서 해두게 되면 맴돌이 전류를 감소시키는 장점이 있다 그 얘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제 이렇게도 문제가 나와요. 규소 강판을 성층했다 이렇게 한꺼번에 주어지기도 한다는 거죠. 규소는 히스테리시스손을 감소시키고 성층은 와류손을 감소시키는데 이건 뭐야? 동시에 했다는 거죠. 규소 강판을 성층했다. 뭡니까? 바로 철손을 감소시켰다. 히스테리시스손과 와류손을 감소시켰다. 이렇게 받아들이자는 거죠. 자, 직육의 이제 첫 번째 시간이었는데요. 정리를 한번 해보면 이렇게 생긴 계자 속에 전기자를 이렇게 두고 얘를 회전시키는 거죠. 즉, 이 전기자의 코일 변이 이 자속을 이렇게 끊어주게 되면 거기에서 전기가 발생하게 되는데
우발 좌전 그랬죠? 우발 좌전. 오른손은 발전기, 왼손은 전동기를 우리가 해석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 왼손 법칙 기억을 해둬야 되고요. FBI. 그리고 얘를 회전시켜서 만들어지는 이 교류를 이 정류자를 거쳐서 부하를 이렇게 움직이게 하는 부하를 돌리는 그런 것을 발전기라고 했을 때 3요소는 정전계라고 그랬죠. 정류자, 전기자, 계자. 그래서 계자는 전자석을 쓰게 되는데 철심과 권선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 다음에 전기자 역시 철심과 권선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전기자에 우리가 철심을 규소 강판을 쓰는 저규소 강판을 쓴다고 그랬죠. 1에서 1.4%. 그러면 얘는 히스테르시스톤을 감소시키고요. 성층을 했다. 슬라이스, 치즈 생각하면 되죠. 얇게 잘라놓은 치즈 생각하면 되죠. 그래서 얘는 와류손을 감소시킨다 그래서 규희성화, 규희랑 성화대에서 짱면을 먹었어야 되는데 규희성화 안타까웠습니다. 자, 그래서 얘는 규소 강판을 성층한다 이렇게 한꺼번에 주어진다면 히스테리시스손과 와류손을 동시에 즉 철선을 감소시킨다 이렇게 기억을 하자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강의 전기기기의 직류기 자 중요합니다. 이런 용어들 하나하나 정확하게 기억을 해두시면 갈수록 쉬워집니다. 자,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요. 자, 다음 강의에서 또 뵙겠습니다.